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영수입니다. 오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고령자의 일자리 걱정과 장수 사회라는 것을 다시 발표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 변화의 원동력은 장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50세에서 55세 정도 사시던 시대가 지금은 90세, 앞으로는 100세. 저도 컴퓨터에 쳐서 예상 수명을 보니까 113세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거의 앞에 왔는데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100세까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세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그 일에 우리 현재 이 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 거기에 좀 잘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잘 그런 충격 없이 잘 연착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바라봐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걸 변화시킨다고 할 정도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시키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계가 만든 새로운 세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컴퓨터는 다 있고 기기가 다 자동화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사이버 피지컬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세계가 더 서서히 구축되어 나가고 있고 우리의 대부분의 일이 그런 공간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볼 때 지금 나온 그 여러 가지 연구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줄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이트 컬러 직업들이 굉장히 상당히 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또 많은 일자리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볼 때도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누가 큰 어려움을 겪겠느냐라고 조사해본 결과 중고령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 속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중고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중고령자에 대한 것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0.67년씩 그 평균 그 수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60년경에는 40%를 넘어가게 되고 이미 고용률에 있어서 60대가 20대를 초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그 60세 이상 그 고령자 중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거의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실제로 60세 계신 분, 60세 넘으시는 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놀고 계신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고령자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청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가지고 계신 능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만약에 현재의 그 퇴직하고 피부양자가 되는 그 시간을 1, 2년만 늦춘다면 그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도요타 공장에 제가 옛날에 가봤을 때는 40대 인력이 주력이었거든요. 요번에 새로 가보니까 50대는 60대가 주력인 걸 봤습니다. 그 자동차 공장이 그렇게 노령 친화적으로 돌아가도 생산성이 잘 되는구나.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그 변화되는 것에 잘 적응하면 우리가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실제 이제 고령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신체적으로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것들이 약화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술들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시켜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청기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발전했죠. 쓸데없는 소리는 필터링하고 없애버리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증폭시키는 기술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VR, AR이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청 눈을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별 문제가 없겠다. 예, 이 시력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근력이 약해지는 것 그런 등등에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 기술이 굉장히 빨리 적용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활용되는 쪽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지적 능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60세가 훨씬 넘어도 언어 능력은 65%, 공간 지역 능력은 70%, 귀납 추론 능력은 70%가 넘고 뭐 수련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노령이 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적인 능력이 크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전망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기계가 잘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가 잘하는 것은 그 수리적인 계산을 하거나 굉장히 신속하게 하거나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험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통찰력, 추리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기계가 사람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변화는 사람이 강점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일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늘어나고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기계가 많이 대체할 거다.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그 노령 인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기계 대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그림 4의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라고 했는데요. 유동적 지능은 이 계산하는 능력과 신소성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당연히 잘하죠. 신속하게 빨리빨리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고 수리적 계산을 하는 것은 유동적 지능에 해당하고 이 결정적 지능은 뭐냐면 그것보다는 그 암묵지 그 다음에 경험 속에서 축적된 것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뭔가 설득을 하고 가리키는 쪽에서의 능력을 이제 교수 능력의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능력과 관련된 것이 결정적 지능인데 유동적 지능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되지만 결정적 지능은 오히려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IQ 테스트를 할 때 그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크게 IQ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는 그 기업들도 보면요. 굉장히 그 고령 인력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 안목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걸 봤는데 제가 대표적인 데가 그 도료회사입니다. 굉장히 컬러가 미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넣으면 다른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인력들은 70세, 80세가 돼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령 인구가 가지고 계신 강점을 좀 잘 활용하고 약점은 좀 그것을 잘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일을 좀 건강하게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53페이지에 그러면 실제 왜 고령 인력들이 우리 일자리에서 쉽게 오래 일을 못 하시고 밀려나느냐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본 게 이 보상과 급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는 노동시장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아도 일단 고령자로 취업한 사람들은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딱 매여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복지 혜택이나 승진 기회나 보너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다는 거죠. 실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일하는 것과 능력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어려워서 일자리에서 힘드냐 그분들은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해나가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에 맞는 급여와 복지 혜택과 승진과 이런 지원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 관리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일을 배분하고 거기서 그 작업장을 조직하고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 부분이 53% 정도가 이 부분이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고령자 근로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8시간 연속 근무거든요.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나가면은 8시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그 도요타 같은 데도 그런 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근로자의 특성이 맞춰서 실제 생산성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의 시프트를 좀 바꾸는 건데 현재의 어떤 일의 방식은 너무 청년 근로자에게만 맞춰 있기 때문에 고용근로자의 그런 일들을 제대로 그런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능력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년마다 뭐 무슨 기술이 다 바뀐다고 할 정도로 그 지식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능력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고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왜 고령 근로자가 능력 개발을 잘 못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낮은 동기부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고령 근로자에게는 그 임금이나 급여, 그 다음에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이 돼도 60이 돼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건데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은 단순 일들, 단순 직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 개발 미흡, 그 다음에 새로운 학습기의 부족. 이거는 고령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고령자도 마찬가지인데 45세 이상 되면은 자기 능력 개발하는 기회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자기 개발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 능력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대부분의 쪽들은 실제로 그 고령 근로자에게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그 다음에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우리의 모든 관행상 보면 저도 고용보험 분석을 해보면 40세 이상 근로자에게 능력 개발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용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좀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림 56페이지 그림 7번입니다. 근무의 유연성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시간 하고 3시간 단위의 일과 휴식을 잘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4호가 이건 뭐냐면은 현재 우리의 연금 시스템은 고용 근로자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일한다고 되게 임금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고령 근로자를 위한 연금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이분들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일하는 분들은 사실은 임금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연금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고령 근로자들도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 스케줄. 좀 더 자기의 고령 근로자가 자기 가족도 돌보고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과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요새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같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고령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능력 개발입니다. 앞으로 88세까지 일하시려면 상호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세에 들어가서 한 40세까지 일하시고 40세부터 60세, 60세에서 한 80세까지 올라가시는 3번 정도 하려면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능력을 3번 바꿔야 됩니다. 3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어쨌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평생 학습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다.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이 단순히 학습이 옛날 학교처럼 그런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과 관련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고령 근로자의 훈련 속도입니다. 훈련 속도 아까 작업 속도도 마찬가지고 훈련 속도가 조금은 좀 늦어져야 되는데 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이나 그런 제도 흐름을 보면 너무 빨리빨리 한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맡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은 빠르지 않습니까? 신속하지만 고령자들은 조금 더 좀 느리지만 깊이 있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사이클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령 근로자의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제일 큰 게 뭐냐면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실제로 기업에서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들을 묶어놓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필요한 능력보다는 안전이나 그런 어떤 핵심적인 훈련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 이게 굉장히
그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훈련과 직무의 연계. 실제로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 법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능력 개발하게 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실제 업무에 필요한 걸 하지 않고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아까 이제 속도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용근로자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옛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청년하고 고령근로자가 좀 더 혼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청년과 고령자가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하려면은 훈련도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서 보면은 온 오프라인 혼합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건 저도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얼굴을 보면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나머지 그 내용들은 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걸 이제 병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변화시킨다면,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고령자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고령인재를 위한 그 과제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명했던 그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연구한 사람이 프레이가 오스본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체 불가능한 능력인 소통과 통찰력,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고령인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일치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한 이 능력들이 청년들보다 오히려 고령자, 중고령자, 고령자에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는 고령인재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과 일치하는데, 미래사회에 필요로 하는 고령인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지원하는 형사학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 사회에도 65세, 70세가 되셔도 굉장히 아주 일을 왕성하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했고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신 분들에 한정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까 그런 능력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사회가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학습 참여율은 OECD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물론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40이 넘을 경우에 능력 개발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뭐 40대 말이면은 그 정년이라는 사오정과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40대, 50대가 경력 단절과 저임금, 저노동, 저숙련, 저임금 노동, 그 다음에 자영업 편입이 확대는 미래사회 인재의 활용은 물론 미래 경제사회 발전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미래사회 고령인재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더 액티브한 확산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청년층에서는 교육, 장년층에서는 노동, 노령층에서는 여가라는 세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셨는데 일하시면 왜 일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이걸 평생 직업 능력과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 여가가 나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분도 필요한 능력이 필요할 때는 훈련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취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청년층이라고 해도 필요할 때는 노동을 하긴 하지만 다시 재교육을 받고 여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돼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교육, 훈련, 노동, 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고령층의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디지털화된 작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작업장에 가보면은, 많은 작업장에 가보면은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모니터. 실제로 제가 그 포스코 가서 보니까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다 저 포항에서나 광양에서 하고 있는데요. 컨트롤 센터는 여기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를 조작하면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인력은 뭐냐면은 현장에 그 돌아가는 기계를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 컴퓨터와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자들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계는 잘 아세요. 근데 그 컴퓨터로 연결돼서 거기서 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한 걸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평생 기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이 지금 많이 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대학이 빌 거고, 그런 대학들이 좀 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